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 고비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문총할 때는 점심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가질게요. 이제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답게. 그래서 이 시간만 잘 버티시면 다음 시간은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이제 중요하죠. 기억과 인지 과정은 2020학년도랑 2019학년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애킨슨과 시프린의 이제 기억 모형에서 부호와 인출 그리고 초인지가 2020학년도에 문제가 나왔고 간섭에 해당하는 것이 2019학년도에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의존 기억에 관한 것이 이제 해리장애랑 관련돼서 2022학년도에 이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리장애를 설명했을 때도 이제 이 기억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응용해라라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2022학년도에 나왔죠. 근데 아직도 파란 부분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런던슨의 계열 위치 효과라던가 이제 선생님들 그 확산 모델이라던가 장기 기억 분류라던가 그 다음에 부호와 특수성의 원리라던가 이제 점화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알아두셔야 되고 인지부화 이론은 조금 이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제 인지부화라는 개념 자체 작업 기억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거 자체만 이제 우리가 좀 봐두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죠. 선생님들 얼마든지 2024학년도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우리가 어떤 자극이 주어지게 되죠. 그죠? 이제 그 중다기억 시스템을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각기억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기억이죠?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무슨 기억이죠? 장기 기억이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상태에서 무엇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무엇을 하게 되면 부호화가 되죠? 시연을 하게 되면 부호화가 일어나게 된다. 근데 이 시연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단기 기억 안에서 계속 재순환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암송인 유지형 시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단기 기억의 정보를 계속 재순환하는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기억을 장기 기억 정보 간의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하게 되는 시연, 정교현 시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시연 같은 경우에는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연이 들어간다. 누가 정보 전이가 더 잘 되겠어요? 장기 기억으로? 정교형 시연이 더 장기 기억으로 정보 전이가 더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호화 과정.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장기 기억에서 뭐 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인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출하는 것은 또 나중에 파트에 들어가서 요 각각 특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감각 기억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감각 기억 단위의 기억이기 때문에 무엇을 그대로 저장을 한다? 원자극을 그대로 저장한다. 그래서 기억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게 유지되고 이제 소멸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하나 정도 기억한다면 스펄링의 이제 영사적 기억에 관한 실험이 유명하죠. 그죠? 우리가 전체 자극을 한꺼번에 보여줘서 기억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한 행을 언급하고 이것이 기억이 나냐 하는 무슨 보고? 부분 보고가 더 기억이 잘 나더라. 뭐 요 정도는 이제 뭐 암기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이제 중요한 거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좀 더 많이 나기는 하더라. 그래서 2, 30초 정도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억을 유지하게 되는 마법의 수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7. 그래서 요거를 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청크라고 하더라라고 보시죠. 그죠? 그런데 이 작업 기억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은 요거보다도 베일리가 제시
제시한 작업 기억이라고 제시한 요 개념 자체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일리는 우리의 작업 기억은 그냥 단순한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갖다가 동시에 처리하고 유지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제시되는 개념에 해당하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쵸.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앙 집행기가 있죠. 그죠? 중앙 집행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소리 정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운고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심상 정보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공간 잡기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장기 기억 정보라던가 지금 주어지는 정보들을 일시적으로 모으는 곳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일화적 완충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제하고 조절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것이 중앙 집행기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능이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거나 정보들을 갖다가 가지고 어떤 것들을 처리할 때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기억의 특성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기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억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무제한이고 어떻다? 영구적이다. 그래서 영구적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기억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섬광 기억이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장기 기억의 기억은 영구적이고 무제한인데 우리가 왜 망각이 일어나죠? 망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다? 인출 실패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출 실패 현상으로 이제 기억에 대한 정보가 혀끝에서만 맴도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설단 현상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기억 정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부호화하는 것이 더 깊이 처리돼서 기억이 잘 되더라? 의미론적인 부호화가 훨씬 더 기억 처리가 잘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특성들 정도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각각의 기억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거나 아니면 시험 과정이나 부호화 과정에 관여를 해서 이 기억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메타인지를 뭐라고 하죠? 사고에 대한 사고로 이러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나의 사고에 대해서 세 가지 구성 요소 매키지에 계획하고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획은 무슨 단어랑 상관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계획을 세운다는 건 뭐를 세우는 거죠?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그죠? 점검은 무슨 단어랑 상관이 있어? 시험 테스트니까? 그죠? 평가랑 관련이 있고요. 조정은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조절하는 과정이랑 상관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특성들을 이제 좀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6번 문제 지금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어렵지는 않죠? 간단하게 기입하는 문제들이 좀 많아서 이제 그림 자료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무슨 기억에 해당합니까? 작업 기억, 단기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고 니은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죠? 시연이죠, 그죠? 그래서 정보 재순환하는 표에서도 니은이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초인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통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습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학습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 전이를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호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정보 전이를 잘하게 하는 것이 이제 시연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장기 기억에서 정보를 얼마나 잘 떠올릴 수 있는가 하는 뭐에 해당하죠? 인출에 해당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 정보 전이가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뭐에 해당하죠? 시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암송하는 것은 무슨 시연? 유지형 시연이고 장기 기억 속 정보와 단기 기억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은 정교형 시연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둘의 비교는 이제 유지형 시연은 재순환 전략이지만 정교화 시연은 체계화 전략이다라고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정교형 시연이 장기 기억으로 정보 전이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학습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디귿은 뭐예요? 초인지적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초인지의 세 가지 구성 요소, 맥키지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이 구성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그 김교사의 말에서 찾아라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인지는 자신이 인지하는 과정에 대해 주의하고 지각하고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초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는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선정하게 하는 것은 뭐에 해당합니까? 계획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공부 속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공부 과정을 찾아내게 하는 건 뭡니까? 조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 복습 테스트나 시험을 봄으로써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점검이죠. 그죠? 그래서 찾기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찾아 쓰시면 되고, 자, 그런데 베들리라는 학자는 단기 기억을 뭐라고 정의하기도 했어요? 작업 기억이라고 정의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작업 기억과 이제 관련된 것이 아까 음운고리, 시공간 잡기장, 일화적 완충기, 중앙집행기지만 또 하나 인지부화랑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부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 기억의 처리 과정이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인지부화와 관련이 있어요. 인지부화가 지나치게 되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추가 문항을 보시면 요거는 같이 봐두시면 좋아요. 이제 장기 기억이 영구적이라는 증거로 로저 브라운과 이제 제임스 컬리기 제시한 건데요. 우리가 성간 기억이라는 것은 오래된 기억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나 상황이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현상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될 수가 있는가? 1번의 정답은 성간 기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써두세요. 우리가 공포스러운 기억일수록 뭐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편도체에 대한 공포 기억이 같이 활성화가 되죠. 그럼 이것이 또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해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억이 선명하게 되게 만드는 특성을 부여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같이 참고로 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도파민 그다음에 편도체는 자꾸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입니다. 7번 문제 같이 볼게요. 7번 문제는 아까도 했듯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지부화 이론은 스웰러가 제시한 이론이고
이제 조금 최신 이론이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잃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봐두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학습과도 상관이 있고, 이래서 이제 작업 기억에서 우리가 아까도 했듯이 앞장에서 나왔죠, 그죠? 작업 기억에서 우리가 인지부하가 지나치면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지부하는 작업 기억이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부하를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과제 해결에 이제 요구되는 인적 자원의 양이 뭐예요? 자신이 보유한 인적 자원보다 어떨 때? 그쵸. 클 때 발생하는 것이 인지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인지부하, 인지과부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인지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적인 처리를 할 때 부여되는 어떤 압박감, 이제 부담감 이런 거 자체가 인지부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지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학습 기제는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군집화 시키면은 학습이 잘 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키마 습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스키마 습득한 것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시켜야 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동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면은 인지부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인지부하를 일으키게 되는 세 가지 종류를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과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까 이제 감각과 지각 문제 같은 경우 그러면 이런 것들 난이도가 높은 것은 무슨 인지부하에 해당합니까? 내재적 인지부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료를 너무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부가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외재적 인지부하다. 그리고 학습을 하려고 하는 정신적인 노력과 관련되어 있어요. 동기 수준을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하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본유적 인지부하다라고 이제 요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업 기억과 같이 한 덩어리로 기억하시면 돼요. 7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죠? 자, 7번을 보시면은요, 이제, 기억,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관련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사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제 자료를, 이런 자료도 제공하고 저런 자료도 제공하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학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외재적 인지부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웰러는 인지부하 이론을 제시했는데 인지부하라는 것은 작업기억 용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게 되면 압도당한다. 부담감이 들어가는 거죠. 부하가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많은 부분이 오히려 손실되게 만드는 현상이다. 이걸 이제 인지부하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학습 자료나 과제 자체의 난이도의 복잡한 어떤 복잡성 때문에 생기는 것은 무슨 인지부하라고 합니까? 내재적 인지부하. 그 다음에 작업 기억의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는 정신적 노력 정도에 대한 것을 본유적 인지부하다. 그래서 디귿은 이제 외재적 인지부하, 요거는 이제 그 본유적 인지부하는 너무 낮은 수준의 자료나 너무 높은 수준의 자료를 제공할 때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동기가 생겨나지 않을 때 생겨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번에 이제 인지부하를 줄일 수 있는 학습 기제 2개, 이제 스키마 습득이랑 자동화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랑 이제 그 다음 거, 이제 이제 그 인지 이론의 문제들은 다 중요하죠. 그죠? 이제 8번 문제, 이제 9번 문제 다 중요합니다. 자, 8번 같이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기억이라는 것은 단기 기억과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이제 이중적인 기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현상이 첫 번째가 기억 상실에 대한 형상이고 두 번째가 런던슨의 계열 위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기억 상실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이제 이전의 기억은 괜찮은데 새로운 기억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정보 전이가 되지 않는 것을 무슨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까? 순행 기억 상실이다. 그래서 순행 기억 상실은 이제 단기 기억의 정보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정보 전이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이 학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뇌 부위 중에서 뭐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해마랑 상관이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역행 기억 상실이죠. 역행 기억 상실은 가장 관련되어 있는 것을 무슨 가설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응고 가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전 기억인데 이전 기억 중에서 비교적 최근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기억이 어떻게 돼요? 소실이 되지만 좀 더 오래된 기억은 어떻게 돼요? 기억이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장기 기억, 응고가 된 장기 기억은 이제 사고가 나도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역행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그다음에 계열 위치 효과는 우리가 이제 단어 암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단어 암송을 했을 때 특히 어디랑 어디에 대한 기억을 잘 회상하더라?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단어를 잘 암송하더라. 그래서 처음을 잘 암송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는 것을 초두 효과. 그 다음에 가장 최근의 것을 잘 기억하는 것을 신근 효과라고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초두 효과는 당연히 어떤 기억에 해당하는 것이랑 상관이 있어요? 장기 기억이랑 상관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첫 번째 기억을 돌아가면서 계속 기억하고 돌아가면서 기억하니까 초두 효과를 잘 기억을 하더라. 그래서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억 암기 이제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딱 끝나고 나서 바로 기억을 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즉시 회상은 신근 효과가 더 나타나겠어요? 초두 효과가 더 나타나겠어요? 신근 효과가 더 나타나고 이제 좀 오래 시간이 진 다음에 기억을 떠오르는 지연 회상은 초두 효과가 더 나타나겠어요? 신근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초두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연 회상 때보다 잘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죠? 그다음에 신근 효과는 뭐를 반영해요? 단기 기억을 반영하고 그래서 즉시 회상일 때 더 잘 기억이 나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자,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영구적이고 용량도 무제한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는 망각이 일어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망각의 원인에 관한 것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세 가지 현상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죠. 이제 첫 번째는 대치, 그리고 두 번째는 간섭, 그리고 세 번째는 자이 가르닉 효과. 이거 청소년 심리학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이고 중요하진 않지만 체크를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대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기억 정보 안에서 단기 기억, 그래서 혹은 작업 기억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무슨 정보? 이전 정보가 물려나는 현상. 그죠? 그 다음에 간섭 현상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쵸. 이제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의 전후에 이제 학습 과정이 섞여서 뭐를 방해하는 거다? 인출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간섭 현상은 이제 내가 이제 부호화할 때, 다시 말해서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부호화하는 과정 안에서도 방해가 있을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는 인출에서 방해가 일어나게 되죠.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인출을 할 때도 이제 방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간섭은 기본적으로 장기 기억과도 같이 관련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치랑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간섭의 대표적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무슨 간섭과 무슨 간섭? 순행 간섭과 그 다음에 역행 간섭에 해당하죠. 그래서 순행 간섭은 언제 학습이, 이전 학습이 어떤 것을 방해하는 거, 새로운 거 인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역행 간섭은 뭐에 대한 거예요? 새롭게 학습한 것이 이전 것을 어떻게 하는 거? 인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또 이제 기억과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이제 학습이 완료된 것은 기억을 잘한다 못한다? 기억을 잘 못하고 기억을 잘 못하고 학습 과정에서 중단이 된 것은 오히려 더 어떻게 한다? 기억이 더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이가르닉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요것과 관련된 개념들을 바탕으로 요거 8번 문제 같이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해설하고 쉬도록 할게요. 이제 가를 보시면은요, 기억상실과 관련된 거죠, 그죠? 명수와 경수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명수는 자신의 일은 가족관계, 친구들,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의 경험들을 모두 기억한다. 뭐는 손실이 안 됐어요? 장기 기억에는 손실이 없다.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한 지 이제 한 달이 넘었으나 의사나 간호사의 얼굴과 이름은 기억하지 못한다.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기억의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으로 이전 기억은 괜찮은데 새로운 기억은 학습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 무슨 상실? 순행 기억 상실이다. 자, 그 다음에 경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들이나 담임 선생님 얼굴의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그죠? 비교적 최근의 기억에 해당하는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잘 응고가 되지 않는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제 면회가 온 중학교 친구들의 얼굴 그래서 중학교죠. 그죠? 더 오래된 응고된 기억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하는 기억 상실이죠? 역행 기억 상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해당하는 거가 이제 과거 기억 중에 이제 비교적 이제 최근의 기억들을 더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거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억이 아니라 과거 기억에 대한 것들을 최근이긴 하지만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역행 기억 상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이제 미영이가 이제 어제 문법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를 4시간 한 다음에 작문 공부를 3시간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학습한 게 뭐예요? 문법이죠. 그래서 이전에 학습한 문법 다음에 새롭게 학습한 게 뭐예요? 작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1교시 시험은 무슨 시험이죠? 작문 시험이에요. 그런데 작문 시험을 볼 때 공부한 내용에 혼동이 돼서 이제 회상이 어려웠다. 그래서 인출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전에 학습한 것이 새로운 것을 학습을 할 때 이러한 어떤 인출에 방해를 하는 현상이니까 이것은 무슨 간섭입니까? 순행 간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똑같습니다. 이전에 학습한 것이 문법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학습한 것이 뭡니까? 작문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1교시 문법 시험을 1교시 시험이 작문이 아니고 문법 시험이에요. 이전에 학습한 것을 이제 인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작문이 방해를 하더라. 그래서 새로운 학습이 이전의 학습에 대한 인출, 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행 간섭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섭은 사건 전후의 학습이 섞여서 인출이 방해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다를 보시면은요, 방과 후에 학생들이 심리학 수업을 가르쳤는데, 이제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망각하더라. 방금 전에 가르쳤던 개념인데도 다음 개념을 가르치니까 이전의 개념을 기억 못하더라. 이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대치다라고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정보가 방금 전에 이제 공부한 정보를 밀어내는 현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이 있는데 우리는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20분 후에는 42%를 망각해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오정보 효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쳤는데 가르치는 중간에 교무실을 갔다 와야 됐다 그랬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고 교무실을 다녀왔는데 꽤 시간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가르친 것도 잊어버린 아이들이 오정포 효과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더라. 이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자의가르니 효과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보가 이제 들어오는 것이 중단이 되면 이거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작업 기억에 계속 묶어두는 이제 특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더 유지시키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정보 효과에 관해서도 이제 조금 체크를 해둘 건데요. 그죠? 이제 오정보 효과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이 기억하는 과정 안에서 오염을 시키는 다른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정보를 잘못 기억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억 과정에서
기억 과정일 수도 있고요. 인출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제 기억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에 노출이 되면 이 정보를 잘못 기억하더라 라는 것을 오정보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23학년도 시험에 하도 그랬어가지고 그냥 써놓기만 해요. 오정보 효과는 개념은 기억하시고 이거의 원인은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다. 요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 뭔지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후과잉 확신 편향이다 라고 나와 있어서 사후과잉 확신 편향은 너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쉬도록 할게요.